네, 그렇다면 어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사회부 법조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구속 이후 53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 어떤 모습일지 어제 궁금했습니다. 머리를 혹시 풀진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복 차림에 좀 나름 올림머리를 하고 나와서 좀 의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수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법정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신 모습에 따르면요, 이제 수의가 아닌 감색 정장 차림이었고요. 이 정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월이죠.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 입고 나왔던 바로 그 정장입니다. 그 정장을 입고 나왔고 손에는 수갑을 찼습니다. 수감 생활에 지친 탓인지 굉장히 수척한 얼굴이었고요. 다만 이제 올림머리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제 어떻게 저 머리를 했을까에서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그 스스로 이제 개인 미용사를 구속 직전까지 썼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구치소에서 영치금으로 집게핀을 살 수가 있습니다. 헤어핀하고 이렇게 작은 거를 옆에 꽂았고요. 근데 큰 걸로 이제 뒷머리를 고정을 했었는데 그 헤어핀을 구입을 해서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올림머리 스타일로 하고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집게핀 가격을 두고도 뭐 말이 많았는데 확인해봤더니 이제 그 뒷머리를 고정한 큰 집게핀의 경우는 1,660원 개당. 그다음에 이렇게 옆에 이제 꽂은 작은 거의 경우는 390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올림머리 스타일을 유지하는데 뭐 3,000원이 채 안 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올림머리도 관심이었지만 무엇보다 최순실 씨와 같은 법정에 선다 이 점도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두 사람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어땠습니까? 네,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일었던 뭐 지난해 가을부터 항상 이제 언론에서 두 사람 이름이 항상 보도가 됐었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법정에 서는 것은 거의 뭐 7, 8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지치고 멍한 표정이었고요. 이제 재판이 3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앞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옆에 변호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최순실 씨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이제 고개를 돌리거나 눈길을 주지 않았고요. 뭐 간간히 이제 뭐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이야기할 때 뭐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이제 물을 따라 마시는 등 대체로 이제 이제 절대로 이제 옆을 보지 않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판 초기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흐느끼면서 그러니까 나의 부덕으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원래 이렇게 뭐 뇌물을 받을 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 뭐 너 허물을 벗어서 진실을 밝히는 이런 재판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뭐 처음 부분을 이제 촬영 기자가 2, 3분 정도 촬영할 수 있게 했는데, 근데 그 2, 3분 상간에도 단 한순간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와 이렇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정면만을 주시했다. 재판 풍경은 이랬습니다. 그랬군요. 법정한 분위기가 물론 이제 뜨거웠던 건 말할 것도 없겠고 법원의 이제 주변도 좀 상당히 뜨거웠을 것 같거든요. 현장 좀 모습이 어땠나요? 네, 일단 그 대법정이 150석 규모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70석 정도를 일반인에게 추첨을 통해서 배분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5석 같은 경우 이제 법원 취재하는 기자들 그리고 이제 뭐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근데 이 그 전체 좌석이 꽉 들어찼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굉장히 역사적인 세계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취재했던 취재기자 말에 따르면 시작 직전에 이렇게 엄청난 정적이 흘렀던 재판은 못 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숨죽여서 긴장을 한 채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리고 이제 3시간 동안 어떤 말을 하는지, 뭐 행동 하나, 뭐 눈빛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지켜봤던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원 밖도 굉장히 소란스러웠는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150명 정도가 모여와서 뭐 석방해라 당장 구속과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네. 당초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좀 따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두 사람은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 양측이 주장해온 논리는 이제 최순실 씨의 경우는 특검에서 기소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따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소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와 이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다 똑같이 일치합니다. 모두 두 사람 다 여러 부분에서 공범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따로 재판을 한다면 같은 증인을 2번을 불러야 되고 같은 증거 조사를 2번을 해야 되고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죠. 여러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 봤을 때도 이런 경우에는 사건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거는
병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어제 40년 지기가 이제 굉장히 뭐 이런 나락에 떨어진 상태에서 예. 법정에 만났는데 앞으로 이 상황은 일주일에 2번, 3번씩, 뭐 많게는 4번씩도 반복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렇겠군요. 첫 재판에서부터 이제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맞붙는 모습이었는데 자, 각각의 주장은 어땠나요? 여전히 네. 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뇌물 혐의인데요.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롯데그룹 경우에는 그 면세점 허가 대가로 K스포츠 재단을 통해서 70억 원을 받았다. 이런 뇌물 혐의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18개 기업을 부당하게 압박을 해서 미르와 K재단에 774억 원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면은 정우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 친분을 가진 최 씨가 권력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에 개입하도록 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무엇보다 이제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수사 초기 입장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요. 두 재단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동기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 모든 일을 꾸미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뇌물, 직권남용, 문건 유출 이런 혐의를 박 전 대통령이 전면 부인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이 좀 답답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 주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초기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재판도 지루하고 답답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변호인단을 이제 뭐 구속과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되면서 변호인단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어제 잘 보시면 박 전 대통령 옆에 유영하 변호사, 네. 수사 초기부터 이제 항상 있었던 예. 그 변호사가 계속 이제 지금의 논리를 그대로 재판에서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은 이제 뭐 지금까지 수사에서 확보한 이제 물증과 증거들 여러 가지들을 전폭적으로 들이대면서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재판부가 이 혐의 사실을 얼마나 인정을 하고 유죄로 볼 것이냐. 네,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심 결과는 구속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뭐 10월 초에 끝납니다. 뭐 3월에 구속이 됐으니까 이 기간 만료해서 꼭 이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대체적으로 6개월 안에 내게 돼 있기 때문에 10월 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고 재판부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첫 재판에 이어서 내일 바로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다음 주에는 일주일에 3번씩 재판을 진행하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재판과 앞으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박효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